수험생 여러분들의 이제 최종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정리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법규 최신 판례 18년, 23년 중에서 제가 볼 때 이제 A급만 제 47선 사례 페이지 기준으로 실어놓은 거를 정리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잘 정리해서 하셔서 법규 구독점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만약에 도움이 되었다면 적극 추천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24년 출제 유력 쟁점, 제가 매년 실어드리고 있는 것인데 6월 26일 개별법 강의 1회 자료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 특이급 A급 이렇게 주제를 실어놨으니까 특이급은 분홍색, 그 다음에 A급은 검정색, B급은 녹색 이렇게 실어놨는데, 일단 특 A급은 반드시 정리하실 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효과가 있었고 계속 효과가 있었으니까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첫 번째 사례집 165쪽에 하자 승계 문제는 23년도에 출제가 돼가지고 개별 공시가와 관련해서 다시 출제되긴 좀 어렵고, 일단 A급으로 했지만 이제 사업 인정의 하자가 수용조례에 승계된지 여부와 관련해서 판례 부정설인데, 그러려면 사업 인정의 하자가 취소 사유의 하자여야 되죠. 그래서 법리는 네 번째 줄에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리가 이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걸 적용하는 바람에 사업인정 처분이 위법하게 됐다. 그러면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이다 라는 법리고, 2번이 사안에 적용한 것이죠. 이 사건 사업 부지가 경과 규정이 규정한 기존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인정 처분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천안시장 천안시장이 이 경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서 사업인정 처분을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이 사업 인정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보일 정도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취소이다. 이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문제되는데 수용조례 승계되지 않는다. 이 판례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업 인정 처분은 국장이 하는 것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단지 법과 관련해서 천안시장이 사업 시행 자 지정을 하게 되면 사업인정의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 사업인정의 취소 사유 하자이다. 이 점과 관련된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있는 환매권 자체가 이제 제가 보기엔 특 A급인데 91조 1항과 2항인데 1항 10년 이내에 필요 없게 되면 10년 내에 환매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공익사업이 천안시 중부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사업 인정 전에 충청남도가 이제 사업 시행자 갑이었고 충남이고 토지 소유자 을 등이 있을 때 협의로 이제 취득했다. 사업 인정 전이니까 협의로 취득해 갔는데 협의 취득에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충청남도가 이제 천안시에 이 토지를 처분했죠. 천안시가 뭐 병이라고 하면 병에게 처분한 것이에요. 처분했으니까 이게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환매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데 협의에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을이 갖추어서 원래는 이제 병에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제척 기간 10년이 도과해 버렸기 때문에 환매할 수 없게 된 사건이고, 따라서 환매할 수 없었는데 갑이 이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즉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는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법적 의무에 위반해서 대신 을은 갑에게 토지는 가져올 수 없었지만 갑에게 민법상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그러면 일단 종전 당의 공익사업이 특정되어야 되잖아요. 특정되어야 되는데 사업인정 전에 이제 협의 취득한 경우에 어떻게 특정하는 것이냐? 이제 사업인정이 나온 후에는 사업인정을 통해서 토지
공익사업 등이 특정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력의 내용을 통해서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익사업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 취득 당시의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목적이 된 공익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협의 취득 당시의 재반 사정을 고려한다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밑줄 정도만 보시면 돼요. 피고가 이제 사업 시행자죠. 충청남도는 천안 지역의 고등학교 5개를 설립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청수 지역에 중부고등학교 설립, 신설, 이게 이제 특정될 수 있는 공익사업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 사건 학교시설 사업을 계획했고 당시 청수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을 하려던 천안시가 병이죠. 병에게 요 부지 선정을 요청한 사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의 일환이 있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피고 충청남도는 12월 28일 날 2005년 한참 지난 다음에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천안시 병에게 이전해서 협의 취득의 목적이었던 이 사건 중부 고등학교 시설 사업에 관한 토지가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91조 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 10년 이내에 협의 취득의 목적이 되었던 중부고등학교 신설사업 등에 쓸려던 토지가 천안시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는 택지개발법 특별한 문제이고 택지개발법의 경우에 2번에 보시면 택지개발촉진법 1항의 경우에 수용한 경우에는 판매권이 있지만 협의 취득한 경우에 조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협의 취득한 경우에도 유추용할 수 있다. 유추용하려면 유추를 위해서는 1번에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없는 사안은 협의 취득이죠. 있는 사안은 수용이죠. 사이에 유사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법의 목적에 비춰 유추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유사점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게 이제 법리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협의 취득하는 경우에도 1항을 유추 적용함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이제 최신 판례이고요. 이건 이제 택지개발법 조문이 나와야 돼서 뭐 A급으로 선정했지만 뭐 B급 정도로 볼 수 있는 판례이고요. 아까 그 환매권 행사 중부고등학교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 필요 없게 됐죠. 필요 없게 돼서 이제 280페이지에 충청남도가 통지 없이 처분을 했어요. 천안시 병에게. 근데 이제 협의 등기는 되어 있었지만 10년이 지나서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협의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경우죠. 천안시 중부고등학교 사건 이어지는 거예요. 반가로 가번의 환매권 행사 가능 여부. 중부 고등학교 사업이라는 구체로 특정된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협의 취득했지만 더 이상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환매권 행사할 수 있었고요. 을 등이. 그 다음에 5항과 관련해서 5항에 따르면 환매권이 발생한 후 이를 3자 병 천안시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협의, 취득의 등기, 수용의 등기 이런 공익사업을 원인으로 한 취득이라는 등기를 마쳤다면 5항에 따라서 원래 이제 을 등은 3자 천안시 병 등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반가로 나번에 제척기한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결론 사업 시행자에게 불법행위,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 네 번째 줄에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토지보상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의무, 여기 이제 판례 법리예요. 그래서 통지 의무, 환매권 통지 의무는 법적 의무인 통지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을 등이 협의 취득으로부터 10년 내 환매권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민법상의 법적 의무 위반했으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를 입혀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A급으로 선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관계인의 범위. 관계인은 이제
토지 소유자 을, 그 다음에 그 사업이용 전에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관계인이죠. 관계인. 그래서 관계인의 범위, 즉 첫 번째 줄에 2조 5호의 관계인의 경우에 수거,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 요 사안의 경우에는 갑공단이에요. 사업시행자 갑공단도 포함된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철도 건설 사업 시행자 갑공단이 을소유 건물 등 지작물을 수용 재개에 따라서 취득하게 됐으니까 건물 등에 대해서 금액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을이 이제 뭐 1억이다. 그럼 을이 이제 출금을 했죠. 사전 보상했으니까 소유권은 이제 갑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철거를 했고, 일부를 철거했고, A 부분을 철거했고, B 부분 철거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을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갑에게 넘어간 것이고, 을은 철거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시면. 어쨌든 근데 또 다른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병 재개발 사업이어서 그 조합이 이제 다시 건물을 수용해 가면서 건물 등에 대해서 보상금 이전 비용 상당액을 갑 피공탁자를 갑공단 을로 해서 공탁을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소유 공탁 금액을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다 해서 갑공단 또는 을로 했는데 갑공단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는 뭐냐? 갑공단은 수용 재개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이전 보상금을 지급했죠. 돈을 먼저 1억을 줬으니까 위 건물을 철거 소유권자이고 철거 제거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게 수거권 철거권이죠. 수거권 철거권 관계인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 토지에 정착한 물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만약에 소유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 밖의 권리 수거권 철거권을 가진 자로서 관계인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반면에 이제 을은 건물 소유자 을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요 갑의 건물 철거 제거를 수인할 지위 참을 의무가 있다. 갑은 권리자이고 을은 참을 의무자이다. 결론 병조합에 대한 지작물 보상 청구권은 을이 아니라가 이 수거 철거권을 보유한 갑공단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데 원심은 을에게 있다.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공단에 귀속된다. 그래서 이 사안은 철도건설 사업 시행자는 갑이고 을이 건물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비사업 시행자는 병이고 병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는데 그 추구권자는 갑이다. 왜? 갑이 수용직에 의해서 건물 등의 소유권도 취득했고 또한 수거 철거권을 가지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건물에 대한 수거 철거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을이지만 소유권자가 만약에 을이라고 보더라도 수거 철거권을 가지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탁금을 축급할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건 나중에 23년도 판례에서도 똑같은 법리가 나와요.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23-세 번째 판례 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312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협의 4조 협의가 성립했는데 이걸 다투니까 협의 성립 확인을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인에 신청해서 이게 이제 수리가 되면 협의 성립 확인이 의제가 되고 그래서 협의 성립 확인이 되면 즉 협의 성립 확인 신청이 수리가 되면 판례에 의하면 협의 성립 확인이 의제가 된다. 그러면 협의 성립 확인이 나오게 되면 수용 재결로 간주 또 의제가 되죠. 결론 수용 재결에 있었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다투고 싶을 때에는 수용 재결에 해당하는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수리에 대해서 얘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수용 재결이니까 취소성으로 다투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이 협의 성립 확인을 할 때 그 절차가 필요한 동의 주체인 토지 소유자는
진정한 소유자다. 진정한 소유자가 이제 을인데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명의자, 예컨대 병이다. 병의 동의만을 받았다. 그러면 잘못된 동의를 얻어서 신청해서 수리가 나왔으니까 그 수리 처분은 위법하죠. 그래서 사업시행제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수리 처분은 위법하다. 이건 이제 본안이죠. 본안. 수리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니까 수리 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소송 갈 때 수리가 처분이어야 된다. 왜 처분이냐? 대상적 격이죠. 진정한 토지 소유자 을은 수리행위 위법함을 이유로 수리되면 확인 의제되고 수용지결로 간주되므로 수용지결인 수리를 대상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상적 격이죠. 대상적 격. 여기는 대상적 격. 여기는 본안심리 위법성.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사업시행자 갑이 협영 확인을 관할 토지 수용인의 A에 신청해서 이게 수리가 됐는데 진정한 토지 소유자 을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위법하다면 진정한 토지 소유자 을이 요 수리에 대해서 취소할 때 대상적 격 수리는 처분이다. 왜? 수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안심리 수리 처분은 위법하다. 왜?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공토법에 위반해서 위법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만 요 수리는 갑에게 해줬는데 을의 경우에는 제3자라고 본다면 얘를 이제 원고적격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원고적격으로 문제를 내면 인인소송의 경우에 요 처분의 수리 처분의 근거법인 공토법이 공익뿐만 아니라 을의 사익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 인정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47번 347페이지에 손실보상 강론에서 원칙이 수용 당시의 가격 보상인데 수용 당시의 공시가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죠. 그게 이제 사업인정 후의 경우에는 7조 사항이 여기죠. 사업인정 후 취득의 경우에 공시지가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으로 하는 공시가로서 협의 성립 수용 재결 당시에 공시된 공시가 중 사업인정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가.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그냥 사업인정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데 협의 또는 수용 취득 당시에 수용 당시에 공시가로 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때 기준이 된 것이 사업인정 고시일이죠. 손실보상 강론에서 보상의 기준은 항상 사업인정 고시일. 그래서 이 사업인정 고시일과 관련된 쟁점이에요. 쟁점.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최초의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도정법상. 그래서 이게 2월 1일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업 인정이 이제 의제가 되죠. 의제가 되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나오면 사업 인정 의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10월 1일 날 있었다. 그럼 요거에 속으시면 안 돼. 실질적 변경 이렇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최초의 사업시행 인가 사업 인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시행 인가 사업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주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것이고 토지 시행 면적, 대지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즉 수용 목적물의 범위는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존의 최초의 사업 인정이 여기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 최초의 사업 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가로 안의 내용이 사실관계이고 네 번째 줄에 실질적 변경에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최초의 사업 인정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한 협의 또는 수용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논거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된 토지도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매번 바뀌게 된다. 즉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을 자꾸 바꾸게 되면 기준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부당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사업시행자가 특히 이제 요거죠.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을 자꾸 바꾸면서 기준 시점을 바꿀 수 있게 돼서 함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이제 이런 논거를 써주시면
점수가 좀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점. 물론 거로 효력이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인정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수용 당시의 공시가로 보상해야 된다. A급이고요. 그 다음에 428페이지 주거이전비는 시행규칙 54조 1항은 소유자이고 2항은 세입자인데 54조 1항에 소유자와 관련해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신 판례 23-3 즉 수거 건물 등에 대해서 갑 사업 시행자가 수거 철거 수용직을 있게 되면 이제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아니라면 수거 철거권이 있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관계인인 것이고 이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이제 소유권 등을 취득했고 권리자인데 이제 토지 소유자 을이 세입자 병을 통해서 간접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의무를 위반해서 토지 소유자 을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판례예요. 갑 조합이 갑 사업 시행자가 을 등이 소유하는 토지를 수용 토지는 수용했죠. 그 다음에 지장물류 분류된 을의 건물을 이전한 내용의 수용제기를 했다. 그 다음에 수용제기의 내용의 효과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그럼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다 했으니까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고 한다면 이제 법리상 이론적으로는 사업시행자 갑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병등 임차인들이 수용 개시 이후에도 임차부를 더 점유 사용하다가 퇴거하니까 이제 열받아갖고 갑 조합이 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을 등이 건물을 불법 점유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그래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에요. 1번 논거. 건물은 지장물로 분류돼서 이전할 대상이 되었을 뿐 소유권이 여전히 을 등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을 등에게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유권자가 을이고 세입자가 병이다. 이런 논리죠. 을 등에게 있고 이렇게 논리를 펼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갑조합이 건물을 수용으로 이전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원시 취득했다. 그럼 갑조합이 소유권자다. 라고 제가 보기에는 요 두 번째 논거가 맞아요. 소유권자다라고 본다면 을 등은 수용 개시 이후에도 임차일 등을 통해서 위 건물을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 논리 써주시면 돼요. 결국 을 등은 갑조합이 토지를 수용한 이후에도 자신의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대진 토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었다.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이후에는 건물을 갑조합에게 인도할 의무, 수인 의무, 수거 처벌을 수인할 의무 등도 있었다는 점. 이 두 가지 논거로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을 등은 갑조합에 인도하지 않은 토지에 인도하지 않고 있었죠. 그 부분을 건물 점유를 위해서 임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근데 원심은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관계인과 같은 법리 맥락이고 아까 관계인은 갑이 수거 철거권을 가지니까 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경우에는 수거 철거를 수인할 의무를 가지고 또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가진 을이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자 갑에 대한 불법 점유에 해당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2항의 이제 세입자의 경우에는 법령의 세입자 가운데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 세입자가 임차료 낸 세입자 병도 있지만 무상으로 들어와 사세요. 뭐 이런 친척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포함된다라는 법령 개정의 내용이 된 판례가 이제 반가로 3번이에요.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도 포함된다. 그래서 포함되다고 적극적으로 받고 이제 법이 개정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논거는 주거 이전비하고 이사비는
취지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사비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도 포함된다면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론 주거 이전비의 경우에도 무상 거주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이제 개정됐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이주대책. 이주대책이 이제 이주 대상자 을이 사업시행자 갑에게 계획이 수립된 후에 수분양권 대상자 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하게 되면 수익적인 것이고 그걸 거부하게 되면 처분이죠. 그럴 때 1차 제외, 2차 제외가 나오는데 2차 거부가 처분인지와 관련해서 최근 판례 자꾸 나오고 있고 여기 2일 변시에도 떴고 2.3 노무에도 떴고 특례급이에요. 특례급. 그래서 2차 거부가 처분인지는 첫 번째 줄에 신청의 내용 제목이 이의 신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제 새로운 신청하는 취지라면 새로운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내가 대상자임을 선정하는 증빙 자료를 새로 첨부하고 또 했다. 새로운 자료들이 첨부됐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예요.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범위 원칙이다. 근데 이게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범위 원칙인데 이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문에 90일 내에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데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쟁송 제기를 안 했다라는 말은 피고인 사업시행자가 처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방도 이게 처분이니까 안내를 하는구나. 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뢰 인식 가능성, 그 다음에 처분이니까 다툴 수 있구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서 근데 소송 갔더니 사업시행자가 처분이 아니라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신뢰보험 원칙에 반하니까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법리이고 그걸 기초로 한 요 판례를 기초로 한 문제가 요 노무사 23년도 제가 이제 문제 드렸었는데 노무사 시험에서 바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특례급이에요. 물음 1. 갑이 자신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A씨. A씨가 사업시행자고 갑이 토지 소유자겠죠. 그러면 A씨의 결정에 대해서 취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질문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점. 그래서 로마자 2번은 대상적격 대상, 로마자 3번은 A씨 결정의 처분 여부죠. 근데 A씨 결정이 거부 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의 기산점, 제소기간 써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보면 갑은 A씨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 왜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선정 신청했는데 A씨 사업시행자가 기준일 후 주택 이유로 제외 거부 결정 거부 처분했다 이 말이죠. 1차 거부가 이제 28일 날 갑에게 통보되었다. 이게 1차 결정이죠. 1차 결정. 1차 거부. 그래서 2번에 로마자 2번에 1번은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신공영을 써주는 거죠.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고 그 다음에 요 갑에게 신청에 대해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신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결정 수익적 처분의 거부이고 그 다음에 요 갑의 권익에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돼서 영향을 미친다.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 처분이다. 그 다음 이제 갑이 이제 거부됐으니까 다시 이의신청,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이라 하더라도 여기 증빙서류 등을 새롭게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했다. 이게 새로운 내용의 선정 신청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활용해서 새로운 내용의 신청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쟁송제기 안내까지 나오면 아까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제외한다는 2차 거부가 이제 8월 30일 날 갑에게 통보되었다. 이게 2차 거부 처분이죠. 그래서 2차 거부도 판례 2번에 아래배 숫자 2차 거부의 처분성 판례 써주고 이제 사안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1차 거부, 2차 거부 처분이니까 제소기간의 기산점도 1차 거부의 경우에 6월 28일 통보되었으므로 이날로부터 90일이고 그 다음에 2차 거부도 8월 31일 통보되었으므로 이게 안날이 되고 그날부터 90일이다. 이날로부터
기산된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무름일 특이급이고요. 무름이도 연달아서 나올 수 있어요. 갑이 1차 거부 처분에서 이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인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기속력이죠. 기속력. 근데 거부 처분이니까 반원제 중에 재처분 의무죠. 재처분. 3조 2항상의 재처분 의무. 그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소송법상의 의무는 재처분 의무지만 갑은 A씨가 갑을 대상자 요건을 갖췄다면 선정하얀지 여부라는 말은 대상자 선정이 수익적 처분인데 이게 기속행위이면 선정해야 된다. 재량행위이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적법 재량행사 의무다. 기속행위이면 특정 처분 의무다. 여기를 써준 게 포인트예요. 재처분 의무의 내용이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A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처분 의무 불이행의 경우 행소법상 강제수단은 34조의 간접강제죠. 간접강제. 근데 이 간접강제와 관련해서는 무효확인 소송 38조 1항에서 34조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준용 규정이 없어서 절차 법정주의상 부정설이 판례.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간접강제로 구제받을 수 없다. 이거 써준 거죠. 그래서 무름이도 원래는 중요 쟁점이에요. 로마자 2번의 1, 2차 거부의 처분 여부, 그 다음에 1번 거부의 처분 요건, 이게 굉장히 생략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2차 거부의 처분 여부 판례, 아까 그 판례 중요하다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 시청 기각은 이제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니까 이게 처분인지 여부 이거 쓰면 가점인데 뭐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시고 없는 분은 안 쓰시라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번까지만, 3번은 또 나중에 계속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까지만 쓰시고요. 로마자 3번의 제소기간에 의하 취지 써주고 법령 20조 1항 이제 설문상 안날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사안 해결할 때 이제 대상 적격, 그 다음에 제소기간 이렇게 나누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3번 쓰시면 좋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1차 거부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거부 이시청 가서 2차 거부했다는 말은 청구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각 결정했으니까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 새로운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사안은 이제 새로운 신청이니까 따라서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이고, 그래서 판례는 이제 새로운 신청이 아닌 경우에 그냥 바로 똑같은 내용이 거부를 했을 때 법에서 이제 이시청 기간을 두고 있으면 이시청 제도를 두고 있으면 이시청 간 사람은 처분이 아니니까 2월 1일 날 1차 거부, 이시청 가서 6월 1일 날 2차 거부 했을 때 2차 거부는 처분이 아니게 되면 2월 1일 그날 안날로부터 기산하면 기간이 경과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이시청을 두고 있으면 이시청 간 사람을 불리하게 취급하니까 그럼 법에 없는 경우에도 법에서 만약에 이시청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날로 하고, 법에 없는 경우에도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판례가 이제 대립하고 있었고 그 기간 연장 효과를 인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판례는 개별법에 기간 연장 규정이 있어 인정한 판례하고 없어서 기간 연장 효과를 부정한 판례가 있었는데, 기간 연장 효과죠. 행정기본법 36조는 개별법에 기간 연장 이시청의 경우에 없는 경우에도 연장되도록 입법화되었다. 그래서 여기 기본법 36조에 여기 이시청에 대한 결과를 6월 1일 날 통지받은 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을 소송할 수 있다. 즉 2차 거부가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간은 이시청 기각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이런 판례
기존 판례를 입법화시킨 거예요. 기간 연장의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처분성이 긍정되는 경우는 요 판례죠. 최근 판례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하는 취지라면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새로운 거부 처분이면 새로운 거부 처분 6월 1일부터 기산하게 되니까 이런 이의청에 따른 기간 연장 효과, 인정 여부 따질 필요가 없죠. 바로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나아가 어떤 처분이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489페이지 간접손실보상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주대책 다음에 간접보상이죠. 간접보상 관련해서 간접손실의 범위가 어디냐라는 것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간접손실, 그 시행으로 인한 간접손실의 범위를 좁게 보는 협의설과 넓게 보는 광의설이 있었는데, 광의설이 이제 판례예요. 그래서 간접손실은 시행규칙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건설, 즉 시행 당시, 여기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간접손실, 이렇게 좁게 보는 견해. 근데 넓게 보는 견해는 동그라미 2번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건설, 시행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도로 건설 사업이었는데 도로가 건설되고 도로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도로가 공익사업의 운영, 도로의 운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고 판례 입장이다. 이게 이제 시행규칙 64조 1항 2호, 1항 1호는 간접손실 가운데 이제 폐업보상이고 2호가 휴업보상인데 사업시행지구 박 간접보상이죠. 잠업사가 이제 누에고치 이런 하는 회사잖아요. 휴업사건의 경우에 이 도로 건설로 인해서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휴업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특례급이에요. 이유는 뭐냐, 시행지구 밖에 손실은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공공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생 시점과 원인과 시점이 다양하므로 결론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이거는 협의설이죠. 그뿐만 아니라 시행 결과, 즉 도로건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 도로의 사용 등의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게 법리.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잠업사는 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하는 영업이고 사업이 전 고시전부터 하고 있던 영업이다. 계속적으로. 그럼 이제 45조의 영업, 보상의 대상이 된 영업에 해당하고 이런 뜻이죠. 원고는 을 등은 이 사건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광의설이죠.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시행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으로 휴업하고 이전한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런 간접손실도 포함된다. 결론, 2호에 따라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즉 간접손실 보상 권리가 있다. 간접보상 대상자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례급이 특례급. 그 다음에 542페이지 간평업자가 이제 개인업자, 법인업자, 근데 지금 법인 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간평업자 의라고 하면 을의 의무는 성실, 공법관계에서 성실 의무 등이 있는데, 판례 요 A급은 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업무는 소속 평가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게 논리. 법인이 부담하는 성실 의무. 법인의 성실 의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소속 평가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포함하고 평가서 심사 등을 통해서 평가 과정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 되죠. 평가사 관리 감독 의무, 그 가운데 이제 관리 감독 의무 중에 내용이 이제 평가서 공정한 평가 도출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말한다. 근데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할 때 그 과징금 부과는 징계가 아니잖아요. 징계는 39조에 있는 것이잖아요. 39조. 39조의 징계가 아니므로 39조의 경우는 징계위원회 비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징계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 즉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과징금 처분이라도 적법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564페이지 도적법 문제인데 도적법 문제 A급이 없어가지고 판례에 뭐 B급 뽑아놓은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17간평 문 3에서도 이제 같은 법리로 물어본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현금 청산 대상자, 근데 조합원은 을이고 현금 청산 대상자는 병이다. 이 사람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것만으로 부족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면 도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토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협의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는 게 법리이고, 그래서 만약 재개발조합 갑과 현금 청산 대상자 병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됐다. 청산금 2억으로 합시다. 라고 협의가 됐다면 이 협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사법상의 계약. 사법상의 계약이니까 조합의 현금 청산 지급 의무와 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 의무는 동시행이죠. 민법상의 매매 계약이니까 동시행. 근데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수용을 거쳤다. 수용 절차에 의할 때는 우리가 수용의 효과 선이행 의무죠. 사전보상이 원칙이므로 부동산 병의 인도에 앞서서 갑의 현금 청산금 2억 지급 의무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서서 선이행 의무다. 동시행. 협의이면 사법상 계약이니까 동시행. 수용직이 나오면 공토법에 따라서 사전보상 의무, 선이행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그래서 요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가 갑에게 있는데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 2억을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 이자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공토법상에서 재결 협의가 불성립하면 재결 신청에 대한 지연 가산금 지급 청구권하고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별개죠. 별개. 하나는 도정법이고 하나는 공토법이니까 그래서 별개 청구권이다.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는데 이제 행사는 성질이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 행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뒤에요. 다만 재결 신청 지연 가산금에는 이미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회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게 논리. 결론. 같은 기간에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은 하지만 그렇지만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도정법까지 다 맞춰드렸고요. 특히 특이급은 정확히 확실하게 쓸 수 있게 정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간이 좀 더 되시면 A급까지 다 정리를 하시고요.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법규가 이제 3교시인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3교시 끝나는 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꼭 있을 것입니다. 예, 그동안 감사드리고 다음에 합격하신 분은 합격하신 대로,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노력하는 기회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